네,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의 기능은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보호 기능입니다. 이 보호라는 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수 있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몸을 잘 지켜야지만 잘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잘 보호하는 것에 힘을 얼마나 잘 주냐에 따라 우리 피부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고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장 피부의 가장 최외측이라고 하죠. 표피층이 가장 최외측이고 그 표피층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 층에 있는 각질층, 그 각질층의 장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 내부의 기관들을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그 피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그 체온이 36.5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겨울이 오면 우리의 몸에서 발열을 일으켜서 36.5 도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땀을 빼서라도 36.5 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럴 때는 뭐 혈관 확장이나 수축이나 그다음에 분비 작용에 의해서 막 땀도 나오고 피지도 나오고 아니면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닭살이 돋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모공이 움켜쥐잖아요. 열이 발산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체온 조절 작용도 있고요. 지각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촉각이나 온각, 따뜻한지, 그다음 통각,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을 지각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흡수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흡수 작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뭐 필요한 유효 물질이거나 내가 노화되기 위해 되기 는 거에서 인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산화 제품을 바른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런 흡수 작용에 의해 흡수 작용, 이 흡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으로는 뭐 비타민 D 합성이나 감정에 따른 홍조,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이러면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홍조가 생길 수 있고요. 참백함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깜짝 놀랐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거나 이럴 때 그런 얼굴이 막 "혈색이 좋지 않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참백함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상태나 모양이 결국 뭐죠? 외모 결정을 하죠. 왜? 시각적으로. 우리가 외모가 예쁘다, 못생겼다 이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참고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이 어떤 상이냐면 어 쪼끔 남자답고 그다음에 쌍꺼풀이 없고 뭐 그런 남성상을 그냥 '이상형이다.'라고 뽑거든요. 뽑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결혼한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의 이상형은 되게 청순 가련형 막 여성여성하고 이런 여성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형이 서로 다른데 그 이상형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못생겼다라고 나누기에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모적인 걸 떠나서 외모가 막 '우와 예쁘다.' 뭐 우리 김태희, 송혜교, 뭐 전지현처럼 누가 봐도 예쁘다라는 외모는 안 예쁘다라는 외모예요. 예쁘다라는 외모인데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 그러면 '아 저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외모적으로는 쪼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피부가 매우 매끈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부티 난다." 그다음에 "귀티가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피부의 가꿈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피부가 주는 기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부로도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피부의 기능이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무조건 첫 번째 1 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가 되어야지 뭐 체온 조절이 됐든 지각 작용이 됐든 흡수 작용 그리고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 보호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기능들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제 피부의 단면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단면도를 보시면 피부는 크게 요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자, 표피는요, 요렇게 5가지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아래서부터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이 유국층이라는 층이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표피층에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보시면 유국층이랑 기저층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핵심인 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핵이 있다. 그래서 유핵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립층, 투명층으로 갈수록 핵이 어떻게 돼요? 핵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결국 각질층에서는 소멸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층들을 무핵층, 핵이 없다라고 해서 무핵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피층이라고 해서 유두층, 망상층이라고 하는데 유두층이라는 것은 기저층과 맞물려 있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층이고요. 망상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뭐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층.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화장품 전문가잖아요. 화장품 전문가로서는 표피, 진피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지금 방금 제가 말했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얼굴에 바를 때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화장품이라는 거는 표피에 작용을 미칩니다. 그리고 어떤 표피에 어떤 과정에 가장 많은 작용을 미치냐면요. 각하 과정에 가장 많은 작용을 미치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화장품, 폼 클렌징을 쓰잖아요. 폼 클렌징도 화장품 중에 하나죠. 인체 세정용이라고 해서. 자, 폼 클렌징을 쓴다라고 하면 각질을 씻어내는 데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필링을 하거나 각질 제거를 해요. 그것도 각하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내가 피부에 각질이 많이 없어. 그러면 붉음증이 보이겠죠? 그게 예민 피부가 될 거고요. 내가 각질이 많아.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각질이 많음으로써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 여드름성 피부가 될 수도 있고, 각질도 많고 피지도 많다. 그래서 각질과 피지가 엉켜붙어 있다 하면 지성 피부나 지루성 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장품 전문가로서 꼭 아셔야 되는 피부 타입 중에 하나가 각하 과정과 관련된 피부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 타입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표피의 각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각하 과정이라는 거는요. 표피가 요렇게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서부터 위에 있는 각질층까지 세포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주기를 이야기를 하는 게 각하 과정입니다. 이 주기는 정상 피부 기준으로 28일입니다. 28일.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있잖아요. 그 생리 주기도 어떻게 되죠? 28일 주기죠. 그 28일 주기와 각하 과정의 주기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생리의 주기가 조금 이제 늦어진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각하 과정도 나이가 들수록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정상 피부 기준이 28일이고 우리가 노화 피부가 됐거나 비정상 피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각하 주기는 뭐 30일, 35일, 40일 거의 노화 피부 같은 경우는 40일 이상 되는 게 각하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하 주기라는 거를 정상 피부에 가깝게 28일 주기에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의 피부 관리의 꿀팁입니다. 꿀팁. 그래서 내가 현재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각하 과정이 조금 뒤로 딜레이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각하 과정을 정상 피부에 가까이 28일 주기로 되찾을 수 있도록만 관리를 해주셔도 피부가 어떻다? 스스로 열심히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뭐, 요 기저층이랑 유국층, 뭐,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이 있는데 이 층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자면 우선은 각질층은 말 그대로
각질을 형성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 각질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상 피부 기준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각질을 좀 튼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각질층이 얇으면 예민성 피부, 그래서 홍조 같은 게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각질층이 너무 두껍다라고 하면 지성 피부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층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에 다 있는 층이 아니에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이제 존재하는 층인데요. 이 투명층은 우리 수분 저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수분 저지막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특히 유국층과 기저층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존재해요. 우리 색소 고민이 많잖아요. 그 색소가 왜 생기죠? 멜라닌이라는 세포 때문인데요. 그 멜라닌 세포도 우리 기저층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각질 형성 세포, 그 다음에 머켈 형성 세포, 우리 랑게란스 세포, 이런 세포들이 다 기저층과 유국층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은 기저층과 유구층은 유핵으로서 살아있는 층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피의 각하 과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해요. 이 보호의 역할을 하는 피부도요. 표피 각질층이 보호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층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우성인자 종족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성인자가 뭐예요? 우성인자라는 거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예쁘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조금 더 멋진 사람,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조금 더 뭔가 끌리거나 이런 마음이 가야지만 우리가 이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세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이세를 다시 건강하게 잘 키운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뻐야 된다라는 인지가 있는데 그 예뻐야 된다라는 정의가 뭐다? 건강하게 예뻐야 된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많이 물려주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피부의 아름다움이라고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피부가 어떤 피부인지를 정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그다음에 가장 건강한 피부. 우리가 우성인자를 종족 보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피부는 어떤 피부일까요? 막 모공 하나 없이 얇은 피부가 좋은 피부일까요? 아니죠. 건강한 피부죠. 그럼 건강하려면 각질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죠. 왜? 보호해야 되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각질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보호가 되는, 과하게 보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각질층이 엄청 두껍다라는 거잖아요. 각질층이 두껍다라는 거는 지성 피부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피부, 지성 피부 보고 정상 피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적당히 보호가 되고 적당히 예뻐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피부 식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피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정상 피부와 비정상 피부를 구분하고 화장품을 이용하여 비정상 피부를 정상 피부로 관리해주고 정상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관리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는 피부 식별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피부 식별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은 문제성 피부가 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장품 전문가인 우리에게 이 문제성 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피부 식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을 이용해서 이제 비정상 피부를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비정상이에요. 여드름 피부도 비정상, 노화 피부도 비정상, 예민 피부도 비정상. 정상 아니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을 놔두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다. 그럼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해주고, 그리고 정상으로 만들어줬어. 그럼 이 정상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관리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맞춤 화장품 상담 전문가가 있다.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상담 전문가는 피부 식별을 잘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 해도 될까요? 피부 식별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정상 피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해보자면요. 피부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기능들 배웠잖아요. 보호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D를 흡수한다던가 아니면 외적으로 보여진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의 피부 기능들이 정상적이어야 되고요. 이 정상적이다, 아름답다라는 기준은 적당한 보호력을 가지고 적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정상 피부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피부 보면 피부가 정말 막 매끈하고 도자기 같은 피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피부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얼굴에 좀 붉음증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얇은 거죠. 그거는 예쁜 피부다, 아름답다라고 정의하기에는 피부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예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 피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적당한 보호력과 적당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 이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각질층 중심으로 피부를 한번 식별해 보자라고 했을 때 각질층의 숫자가 14장 이하면 예민 건성, 그리고 14장에서 20장이면 정상 피부다. 20장 이상이면 노화나 기미가 있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얼굴에 색소가 생겼어요. 색소, 멜라닌 형성 세포는 어디에 있다 했죠? 기저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저층에서부터 어디까지? 표피층의 가장 최외측이 각질층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올라와서 탈각되지 않고 각질이 딱 붙어 있으니까, 색소에 각질이 딱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얼굴에 색소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말은 각질층이 정상 피부보다 훨씬 더 두껍다, 많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질층의 함수량, 각질층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0% 이하면 예민이나 건성, 노화, 기미를 가지고 있고요. 10에서 30%가 정상, 그리고 아기 피부들은 어떻다? 30% 이상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부를 식별을 할 때 정상 피부와 비정상 피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상 기준만 외우세요, 우선은. 정상. 아, 각질층은 14장에서 20장이 정상이구나. 각질층 함수량은 10%에서 30%까지 있어야지 정상이구나. 이 정상 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선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 기준이 아니면 모두 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비정상에서 예민 건성으로 가는지 노화 기미로 가는지 아니면 뭐 함수량 비정상에서 예민 건성 노화 기미로 가는지 아기 피부로 가는지 요렇게만 구별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각질층 중심으로 하는 피부 식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피부 식별을 모공 크기 중심으로 하자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뭘로 하자? 피부 식별은 모공 크기 중심. 자, 이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에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각질층의 숫자, 그 다음에 각질층의 함수량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피부 보이시죠? 제 피부의 각질층이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이실까요? 1층, 2층, 3층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리고 제 피부에 함수량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우리가 수치로 나눌 때는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 측정기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고객들에게 상담을 할 때 고객의 피부를 눈으로 보는 거죠.
측정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는 각질층의 숫자나 각질층의 함수량의 퍼센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피부를 식별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측정기를 구매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하지만 측정기를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측정기가 무조건 답은 아니죠. 측정기가 없다면 뭘로 할 수 있다? 모공의 크기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공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모공이 정말 작거나 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예민 건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민 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수분 함유량이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분 함유량, 피지 분비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공이 크겠죠. 왜? 피지 분비량이 많다 보니까 모공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모공이 많다라고 하면 좀 지성일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이 모공이 원래는 동그래야 돼요. 요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요렇게 길어졌어. 그 말은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노화가 시작됐다. 그러면 노화 피부다라는 거. 고렇게 구별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제 우리는 피부 식별을 모공 크기 중심으로 할 건데 그 모공 크기 중심으로 했을 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 유전 피부, 두 번째 과도기 피부, 세 번째 결과 피부입니다. 유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이제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결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은요, 정상 피부냐, 건성 피부냐, 지성 피부입니다. 자, 우리는 모공 크기 중심으로 피부를 식별하자라고 했잖아요. 모공의 크기가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정상 피부고요. 모공이 안 보이거나 모공이 너무 작아. 그러면 건성 피부가 되고요. 모공이 조금 많아. 모공이 크다. 모공이 크다라는 거는 모공 속 안에 있는 피지선의 분비가 조금 더 활발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지성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 피부는 요 세 가지밖에 없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피부 타입은 요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인 요소로는 세 가지인데 과도기라는 거는 우리가 유전적인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피부를 과도기 피부라고 합니다. 자, 과도기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표면 수분 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부지 피부라고도 많이 말하는 피부 타입이죠. 피부 표면, 피부 겉이 수분이 부족한 피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민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드름 피부입니다. 자, 특히 이 여드름 피부라는 거는 부모가 여드름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도 여드름 피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도 무조건 여드름 피부는 유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건성인 모공의 크기를 물려줬어요. 건성인데 과도기 피부라는 거는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막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밤낮도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뭐 술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게 여드름처럼 많이 올라오고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분명히 나에게 모공의 크기가 작은 건성 피부를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피부가 여드름이 생겼다라는 거는 어.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여드름 피부가 발생이 되는 거지 여드름 피부는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모공이 좀 큰 지성 피부를 물려주셨어요. 그럼 지성 피부라는 거는 모공 속 안에 피지선에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드름 피부로 발전된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무조건 여드름 피부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기 피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 피부인데 정상을 잘 유지하거나 건성 피부인데 정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다거나 지성 피부인데 정상 피부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과도기 피부 때도 정상 피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 표면이 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라던가 예민 피부, 여드름 피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피부 타입이지 유전 피부 타입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과 피부입니다. 피부가 결과적으로는 기미 피부가 되거나 노화 피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서요, 늙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누구나 늙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노화는 이루어져요. 근데 그 노화에서 내가 이제 색소에 대해서 조금 예민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색소에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여기 어디에? 가장 예민한 곳에 볼 부분이나 관자놀이 쪽에 많이 색소가 생기죠. 이 부분에 생기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하고 얇기 때문에 피부가 피부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미나 노화 피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피부 식별을 유전 모공 크기로 한다면 유전 피부, 과도기 피부, 결과 피부 요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이라는 거는요. 주자, 빼자가 있습니다. 자, 주자라는 거는 보호를 주자, 수분을 주자, 미세 혈액 순환을 주자. 빼자라는 거는 피지를 뺏자, 각질을 뺏자, 박테리아 성장을 뺏자라는 겁니다. 자, 주는 거는 자, 우리가 피부가 보호가 되려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부 장벽이 보통 이제 벽돌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벽돌들이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으려면 시멘트가 잘 발라져 있어야 되겠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친유성,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화장품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크림류가 다 피부를 보호하는데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분 공급도 주자죠. 수분을 잡아주거나 우리 인체는 한 7, 80%가 수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분만 잘 잡고 있어도 되게 우리 피부는 건강하고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분을 외부에 뺏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얼굴에 조금 발라주시면 좋겠죠. 이때 필요로 하는 거는 친수성, 수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미세혈액 순환 촉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미세혈액 순환 촉진이라는 것은 진정과 재생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은 주자에서 미세혈액 순환 촉진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미세혈액 순환 촉진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효능에는요, 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뺏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지가 너무 많아, 얼굴에. 피지가 너무 많으면 트러블을 유발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피지를 제거하는, 피지를 뺏는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각질이 너무 과해. 각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각질도 뺏자. 그리고 우리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박테리아 성장 인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박테리아 성장 인자도 내 피부에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품에서 적절하게 잘 뺏어줘야지 피부가 정상 피부 범위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의 뺏자 기능으로는 피지 제거, 각질 제거, 박테리아 성장 억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을 이제 주자, 빼자로 분류를 해보자면요. 주는 기능을 하는 화장품은 세럼과 크림이 보통은 우리에게 주자로 다가오는 화장품 종류고요. 그리고 빼자는 클렌저나 디클렌저, 클렌저 씻어내는 거, 디클렌저는 뭐 각질 제거나 필링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기능도 있고 뺏는 기능도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토너랑 팩입니다. 우리가 토너 중에 수분 공급을 해주는 토너는 주자겠죠. 그런데 토너 중에 약간 알코올 향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 아빠 스킨 냄새라고 하면서 약간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토너들이 있거든요. 그런 토너들은 피지를 오히려 뺏자. 그리고 토너 팩 중에서 이렇게 각질 정리하는 토너 팩들
아시죠? 각질 정리하는 토너 패드를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각질을 닦아내는 건 뭐예요? 각질을 뺏자. 그게 아니라 토너 팩 중에서 이렇게 얼굴에 얹어 놓는 게 있어요. 팩처럼 사용하는 거. 토너 패드 중에서. 그런 토너는 뭐다? 주자. 요렇게 토너 같은 경우에는 주고 뺏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화장품 종류입니다. 그리고 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워시 오브 팩이라고 해서 각질을 정리해 주는 뭐 크림팩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시트팩 중에서도 얼굴에 붙여 놓고 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떼면 특히 막 코팩 같은 거 보시면 블랙헤드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뺏는 기능을 하는 팩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얼굴에 수분 공급을 좀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시트팩을 얼굴에 붙이거나 아니면 뭐 콜라겐 팩이나 이런 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자 기능도 하죠. 그래서 토너랑 팩은 주고 뺏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는 대표적인 화장품의 종류입니다. 자, 피부 문제 솔루션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은 치료다 아니다? 치료가 아니다.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화장품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영역은 예방과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고객의 생활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디에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지, 뭐 유전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인지 아니 식습관에서 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봐 주시고요.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서는요. 피부를 식별해서 그 피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뭐 수분 공급이 필요한지, 미세 혈액순환 촉진이 필요한지, 아니면 피지 제거, 빼자가 필요한지, 각질 제거, 박테리아 성장 억제 이런 빼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누가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상담 전문가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피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자, 피부 문제는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원인은 뭘까라고 했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50%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물려받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유전이 100%가 아니라는 거죠. 50%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후천적에 의해서 과도기 피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 후천적에서 내적 인자는 30%, 외적 인자는 20%입니다. 내적 인자라는 거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외적 인자라는 거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적 인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뭐 음식, 그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런데 외적 인자는 우리 외부 환경이에요. 특히 이 외적 인자가 차지하는 것 중에서 화장품에 잘 사용하는 습관은 외적 인자에 포함이 되죠. 이 외적 인자의 20%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식별을 통해서요, 유전적으로 어떤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 그 유전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적 인자와 외적 인자를 구분하셔서 내적 인자라는 것은 생활 습관을 코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하루에 물 2리터 정도 마셔주세요. 건성 피부인 분들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도 많이 마셔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식습관, 그리고 피지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코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외적 인자로는 화장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피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유전적인 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전적인 거를 체크를 하셔서 그 유전 플러스 후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설계해 주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유전적 요인은 피지량, 뭐 피부색, 민감성, 아토피 체질. 이 아토피라는 거는 피부 장벽이 두껍냐, 약하냐, 뭐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호르몬, 스트레스, 수분 부족, 식습관, 약물 복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을 때도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홍조가 생기는 부분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외적 인자로는 광사나
빛에 의해서 산화,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급격한 온도차라는 거는 우리가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곳에 가면 얼굴이 막 좀 붉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격한 온도차라는 거는 피부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리고 실내외 건조함. 날씨가 우리가 추워지면서 건조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내에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조금 이제 그 온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 또는 내 피부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잘못된 화장품의 사용 방법을 꾸준히 쓸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후천적인 요인에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자는 코칭으로 도와드리고 외적인 자는 사용 방법을 교육하면서 코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하루 중 가장 당기거나 붉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당기거나 붉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자, 만약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다면 하루 중에 가장 당기거나 할 때는 저는 씻고 난 후가 가장 당겨요. 그리고 피부가 붉어질 때는 언제냐면 제가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차를 이런 뭐 지하 주차장이나 실내에 보관한 게 아니라 실외에 보관을 했을 때 갑자기 차를 타면 차 안이 되게 후끈후끈하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뜨거워서 바로 차를 못 타거든요. 그럴 때 후끈후끈한 차에 탔을 때 저는 피부가 가장 많이 붉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하루 중에 가장 당기거나 붉어질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타임에 따라서 저는 언제 씻고 난 후, 그러면 씻고 난 후에 당긴다라는 거는 클렌징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제 피부 타입에 맞지 않게 빼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클렌징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클렌징을 좀 촉촉한 타입을 좋아해요. 그래서 촉촉한 타입의 폼 클렌징을 썼는데 이 폼 클렌징을 써도 피부의 예민성이 조금 개선되는 게 좀 느린 것 같아서 뭘 쓸까 뭘 쓸까 하다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안을 할 때 거품이 나야지 뭔가 씻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민한 피부용이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폼 클렌징은 세안을 하고 나서도 얼굴이 되게 촉촉해요. 막 당기거나 이러진 않는데 하루 중에 가장 당긴 거를 물어봐서 씻고 난 후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클렌징을 바꿨는데 뭘로 바꿨냐면 이제 저는 세안을 클렌징 밀크로 합니다. 클렌징 밀크로. 클렌징 밀크로 얼굴에 막 문지르고 그냥 씻어냅니다. 그러면 뽀드득 뽀드득 거리는 느낌은 없는데 진짜 피부 속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품이 나야지만 피부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데 사실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저처럼 예민성이나 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지의 분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성이나 예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클렌징 밀크를 통해서 아니면 저는 이제 클렌징 겔을 쓰긴 하거든요. 클렌징 겔을 통해서 하고 물로 씻어내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품이 나지 않아서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드는데 피부도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클렌징률을 코칭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까 저처럼 붉어질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갑자기 차를 타거나 차 운전을 많이 할 때 그 차 운전할 때 이렇게 햇빛 그래서 제가 보면 색소가 요 왼쪽 편에 색소가 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운전을 많이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색소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붉어질 때를 화장품 전문가 코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를 타기 전에 선크림을 바른다든가 한 번 더. 그리고 운전을 많이 한 날에는 집에 가서 진정 관리를 얼굴에 좀 해준다면 제가 고민하는 피부가 더 해결되기가 쉽겠죠. 요렇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셔서 코칭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 메이크업의 방법, 그다음에 클렌징의 종류, 이중 세안이 필요한 피부가 있고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피부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중 세안은 안 돼. 이거는 아닙니다.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거나 화장을 두껍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중 세안은 필요 없죠. 하지만
저도 1년에 뭐 두세 번 정도 화장을 되게 두껍게 하는 날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색조 화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헹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온수로 헹굽니다. 다 이렇게 헹구고 나서 무조건 물을 요렇게 받았습니다. 샤워기에 얼굴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극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고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찬물로 안 합니다. 그것도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급격한 온도 차를 주는 거잖아요.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저는 홍조가 조금 있는 예민 피부라서 미온수로 끝까지 깨끗하게 헹구고 그다음에 수건으로 팍팍 닦는 게 아니라 찍어서 가볍게 물기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바로 토너를 발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토너가요. 보통 이렇게 물 액체로 돼 있는 토너인데 그거를 버블 용기에 넣어서 버블로 만들어서 얼굴에 조금 얹어 놔요, 토너를. 패드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토너를 약간 1차 팩하듯이 얹어 놔요. 그건 뭐다? 나의 토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제가 건성의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장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코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피부 타입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전적 피부 타입은요. 정상이 있고 건성이 있고 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전적으로 정상이야. 아주 건강해. 그럼 뭐만 해 주면 되죠? 보호만 해 주면 됩니다. 왜?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유전적으로 건성이야. 유전적으로 건성이라는 거는 모공의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공의 크기가 크다, 작다? 작다. 모공의 크기가 작은 건성은요, 보호를 해주면 되는데 그 보호에서 어떤 보호? 유분감이 많은 보호. 왜? 건성이라고 했잖아요. 건성이 하면 얼굴이 건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분. 우리가 보통 보면 크림 제품에 유분감이 많잖아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화장품의 제형은 크림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림 제형을 많이 유분감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유전 피부로 지성이다라고 했을 때 지성이라는 거는 피지 분비량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지는 뺐고 수분 공급을 하되 빠르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수분 공급을 하지 않고 수분을 막 많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피지 분비량이 오히려 많아지죠. 그래서 지성 피부 타입의 크림류들을 발라보시면 크림이 어때요? 피부 흡수되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리고 약간 가벼운 제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거는 보호를 가볍게만 하면 된다. 그 이유는 내가 지성이다 보니까 인공 피지막이 막 만들어져서 그래요. 건성은 인공 피지막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건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피지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림에 의해서. 그래서 유분감이 많은 보호를 주셔야 되고요. 지성은 보호를 주되 가벼운 보호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도기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건성, 피부 표면 수분 부족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유전적 건성과 과도기 피부의 건성은 다릅니다. 유전적 피부의 건성은 모공이 작은 거. 과도기 피부의 건성은 피부 표면의 수분이 부족한 거. 그러면 당연히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수분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과도기 피부의 예민은요,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국부적으로 유분감을 많이. 자, 제가 피부가 예민이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건성인데 볼이 많이 붉어요. 그래서 볼을 예민이라고 했을 때 이 예민한 부분, 볼 부분을 국부적으로 유분감을 조금 더 많이 주라는 뜻이에요. 건성 피부를 관리하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예민한 타입의 국부적으로. 근데 만약에 얼굴 전체가 예민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감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미세 혈액순환 촉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도기 피부의 마지막 여드름입니다. 자, 여드름 피부다라고 하면 빼자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피지를 뺐자, 각질 제거를 뺐자, 박테리아 성장 억제를 하자. 그리고 수분 공급과 미세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자? 가볍게 해주자. 왜? 피부에서 유분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볍게 유수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화 피부의 관리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피부는 기미나 노화 피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미는 보호해 주고 수분 공급해 주고 미세 혈액 순환 촉진해 주고 각질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노화 피부는 보호해 주고 수분 공급해 주고 미세 혈액 순환 촉진해 주고 각질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기미랑 노화 피부의 관리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기미라는 거는 얼굴 전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미만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뭐예요? 보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대신 보호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 멜라닌 세포가 보호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내 피부가 건강하면 돼요. 그래서 기미가 올라오는 부분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 크림류라고 했습니다. 크림을 더 많이 추가적으로 발라 주신다면 기미에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 타입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는 거는 이 미세혈액순환 촉진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미세혈액순환 촉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노화 피부의 기미 관리 방법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었어요? 과도기 피부에도 미세혈액순환 촉진, 미세혈액순환 촉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미세혈액순환 촉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혈액순환 촉진이라는 건요, 진정과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어때요? 요거를 혈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혈류량이 막 왕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류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죠?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막 열이 난다, 뜨겁다라고 할 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건 뭐다? 혈류량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혈류량이 많으면 피부가 붉어요. 그러면 이 붉은 거를 다시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진정을 한다. 흥분한 것을 가라앉힌다. 혈류량을 진정시킨다. 이게 미세혈액순환 촉진의 진정관리의 원리입니다. 진정관리의 원리.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혈액순환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혈류를 돌리는 거예요. 혈을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를요. 피부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 민간요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체했어요. 혹시 체하셨을 때 뭐 소화제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따본 적이 있으세요? 따본 적? 자, 우리가 소화가 안 돼. 그럼 어때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계속 이렇게 두드리게 되잖아요. 막 피가 잘 안 도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이제 딴다라고 생각할 때 막 팔로 피 이렇게 하고 피 이렇게 모아가지고 손가락 꽉 짜매가지고 바늘로 콕 지르죠. 혈류가 잘 돌지 않을 때 바늘로 콕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막 체했을 때 까만 피가 나오고 막 피가 축축축 나오잖아요. 그 피가 나오고 나서 피가 바늘로 찌르면 계속 나오나요? 아니죠. 까만 피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시 그 피가 진정되고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미세 혈액순환 촉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재생의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잘 돋아나지 않는 피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상처를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주고 흥분을 시킨 다음에 진정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뭐다? 우리 피부는요, 상처가 나야지 새살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새살이 솔솔, 뭐 마데카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새살이 나려면 상처가 나는 곳만 새살이 나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멀쩡한데 여기에 막 새살이 나나요? 안 나죠? 자, 그러면 제 피부가 노화 피부입니다. 저도 노화죠. 이 노화 피부가 조금 더 동안으로 예쁘게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제 피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미세 자극, 뭐 MTS를 한다던가 필링을 한다던가 이런 미세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진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정을. 그러면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재생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세 혈액순환 촉진이 필요하다. 자, 예민 피부죠.
예민 피부의 특징이 피부가 얇잖아요. 그럼 얇은 피부가 다시 두꺼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껍고 건강하게 하려면 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재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세한 자극을 주고 다시 새살이 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세혈액 순환 촉진에서 진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붉고 예민해, 막 열이 막 많이 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피부가 많이 흥분을 했구나. 그러면 흥분을 가라앉혀 줘야 되잖아요. 그때 뭐 얼굴에 팩을 올린다든가 열감을 떨어뜨려 주는 게 진정 관리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미세 혈액 순환 촉진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세 혈액 순환 촉진의 메커니즘은 진정과 재생 관리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 딱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굴에 뭔가 효과를 내고 싶잖아요. 뭔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 미세 혈액 순환 촉진이라는 원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피부가 지금 현재 붉어. 그럼 막 흥분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되나요? 흥분했을 때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가 날 경우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침착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피부가 흥분이 되어 있을 때는 우선은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진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자극을 주고 재생을 시키거나 또는 흥분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피부가 노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노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보다 노화 피부가 노화된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좀 느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진대사가 떨어졌다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혈액이 다시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피부에 미세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에 필링 관리를 한다든가 각질 제거 관리를 한다거나 하면 약간 피부가 열감이 생기거나 붉어진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미세혈액 순환 촉진의 원리를 잘 활용하는 게 뭐냐면 미세침. 미세침이라고 해서 그 약초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침들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 막 따끔따끔거리게끔 해 놓고 얼굴에 팩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에 뭐 "화장이 되게 잘 된다." 뭐 이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뭐다? 이 진정과 재생, 미세혈액 순환 촉진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화장품의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과 재생에 대한 그 의미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으로써 인제 진정과 재생을 해 주는 대표적인 제품이 있는데요. 진정에 도움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모델링, 피부 관리를 할 때 모델링 팩이 인제 진정에 도움이 되고요. 재생에 있는 거는 석고팩이 있는데 이 석고팩은 얼굴 속에서 열감을 일으켜요. 열감을 일으켜서 그 열에 의해서 화장품의 유효 성분 기능들이 피부 속에 흡수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을 하는 대표적인 관리실의 제품이라고 하면 모델링이 될 것이고요. 재생이라고 하면 팩들 중에서는 석고팩이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거, 요 포인트까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